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에요. 매출 15조 원짜리 거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한 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 작은 도전자가 어떻게 독점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먼저 시장 구도부터 한번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반도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한쪽에는 연 매출이 1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골리앗 KLA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막 매출 600억 원을 넘긴 도전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서 있는 거죠.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대결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건 말이죠. 바로 그 거대 기업 KLA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던 핵심 인재들이 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딱 한 가지 목표를 세웠거든요. 바로 KLA의 독점을 깨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그들이 집중한 기술이 바로 오버레이 계측이라는 합니다. 이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심장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수십, 수백 개의 회로층을 마치 아파트처럼 쌓아 올릴 때 각 층이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지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머리카락보다 수만 분의 1만큼 아주 작은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만 생겨도 그 비싼 칩 전체를 버려야 할 만큼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럼 이게 왜 요즘 반도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냐? 반도체 회로가 10나노 이하로 점점 더 작아지고 또 3D 구조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럴수록 이 오버레이 계측의 중요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결국 누가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측정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인데 바로 이 시장을 KLA와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두 회사가 사실상 꽉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한 가지 제품에만 기댄다는 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진짜 성장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아주 치밀한 전략적 청사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다음 목표는 바로 후공정 시장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기존의 주력 시장이었던 전공정이 연 10% 정도 성장할 때 후공정 시장은 무려 30%에서 50%까지 거의 3배에서 5배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크는 시장에 올라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겠죠. 이게 그냥 막 사업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인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완성한 전공정 오버레이 기술을 발판 삼아서 2단계로 후공정 시장에 진출하고요. 거기서 나아가 3단계로는 더 큰 시장인 두께 책정, 시크니스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IR 오버레이라는 차세대 기술로 미래 시장을 먼저 찜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일 제품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다각화된 계측 장비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전공정 오버레이가 매출의 거의 전부지만 미래에는 이걸 줄이고 후공정과 신규 장비 비중을 쭉쭉 늘려서 아주 안정적인 성장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투자자로서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노리는 시장은요. 현재 주력 시장보다 무려 2배나 더 큽니다. 기존 오버레이 시장이 약 10억 달러 규모라면 새로 목표로 하는 두께 측정 시장은 2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기회에는 당연히 더 큰 위험이 따르죠. 이 시장은 KLA는 물론이고 수많은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훨씬 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거인이 떡받치고 있는 시장에서 작은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표가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전장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정 오버레이 시장에서는 유일한 대항마로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굳혔지만 나머지 시장에서는 전부 도전자, 후발주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장마다 다른 무기를 써야 합니다. 후공정에서는 속도를 내세우고 아직 주인이 없는 IR 오버레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최초라는 이점을 활용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 그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엔지니어들이 기술에 만족하는 것과 KLA의 익숙한 경영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객사의 신뢰와 관성을 깨는 것. 이게 어쩌면 이 회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2024년에 매출 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600억 원이 바로 지금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 즉 BEP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도 늘리고 이것저것 투자를 했는데 딱 그 비용을 감당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막 본전치기를 넘었으니까 다음 목표는 뭘까요? 바로 매출 1,000억 원입니다. 이 1,0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 장비 업계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인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익성이 폭발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본격적인 투자 모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R&D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과거 30%대였던 원가율이 40에서 50%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성장을 위한 건강한 투자냐, 아니면 비용 관리에 문제가 생긴 거냐, 투자자로서 단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기회와 리스크 사이의 줄다리기 아니겠습니까? 기회 요인부터 보면요. 새로운 장비가 고객사 인증을 잘 받고 해외에서 수주를 따내는 것, 그리고 차세대 기술인 IR 오버레이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반면에 리스크 요인은요. 생각보다 수주가 늦어지거나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언제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직접 밝힌 로드맵을 보면 올해, 즉 2025년은 새로운 장비들이 고객사 인증을 마무리하는 준비의 해입니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의 진짜 성과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들은 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분기마다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 야심찬 다각화 전략은 업계의 거인을 성공적으로 위협하고 스스로가 제2의 KLA가 되는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